저희 지금 음, 수업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 아직 많이 없어서 저희 좀 이따 시작할게요. 좀 제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일찍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실제적인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즉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객체 지향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전에 끊느냐, 뭐 후에 끊느냐, 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디테일은 다음에 쭉 더 긴 시간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그래서 좀 중간에 좀 일찍 끊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끌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한 14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한 20명 혹은 18, 9명 되면 시작할 수 있도록 뭐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간단하게 소프트맥스를 복습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9시 한 10분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할게요. 친구들 좀 더 기다렸다가 기다려보고 9시 10분까지 오는 인원으로 그때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어떤 학생에게,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 책을 저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러닝 파이썬. 제가 이거 발견한 책인데, 사실 이거 참 그래요. 저 이거 어떻게 이거 검색해서 찾았지? 제가 이거 PDF로 찾았거든요, 책을. 근데 이거 책, 이거 솔직히 이거 공유드리면 PDF인데 어떡하나 좀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분 이걸 막 저기 막 올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쵸? 이거 혹시 카피라이트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블랙보드에도 못 올리겠고 여러분 오렐리에서 나온 러닝 파이썬 5판이라는 이 책이 파이썬 그 자체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 목적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사용과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 문법은 이제 C 문법 거의 유사하다는 거 아에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익숙하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학생이 추천해달라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거고 이 책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쫙 봤거든요. 간단하게 오늘은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왜 시간이 많았냐 하면 늦게 들어오신 두 분 학생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오늘 소프트맥스에 대한 파이토치 코드 구현에 들어가면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걸 이제 오늘부터 원래 배워야 돼요.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란 걸 만들면 그 클래스 안에 14번째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17번째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DEF라는 걸 써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클래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함수 안에 함수를 또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도 함수냐? 아닙니다. 이거는 클래스를 쓰는 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종교를 뭐 있으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종교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종교가 뭐 있긴 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은 당연히 안 드리고 수업은 모든 수업은 차별과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해야 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면 왜냐하면 이게 좀 예시를 드는 거예요. 뭐 성경이 아니라 이슬람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신이 뭔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신이 사람을 만든다는 개념을 가진 종교에 하에서 자, 클래스라는 게 휴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걸 만들어 휴먼이란 걸 만든 다음에 이 밑에 클래스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모델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이 밑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델이라는 객체는 이제 요 클래스에서 정의한 요 함수 요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휴먼이야. 휴먼 이게 이름이 휴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클래스 한 다음에 휴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휴먼 괄호 열고 닫고 땡땡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함수를 이해하면 많이 만들어놨어. 그럼 여기 앞에다가 중헌, 힘, 문, 휴먼 이렇게 하면 하늘 신이 정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 있을 거야. 인간은 머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머리가 있어야 되고 몸통이 있어야 되고 팔 두 개가 있고 일단 태어날 때 다리 두 개가 있고 눈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코가 하나가 있고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두 개 있고 배치는 눈 밑에 코가 있는 거고 코 밑에 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귀는 양 옆에 있어야 되고 뭐 머리카락이라는 게 숱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형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저 클래스라는 휴먼에 다 적어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게 DEF에서 이닛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저 뭐냐면 사람이 맨 처음 태어났으면 제가 막 말한 거 있죠. 뭐 눈이 두 개 있어야 되고 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기본 세팅은 저 이닛 안에 다 써놔요. 예. 그 밑에 17번째 라인을 보면 forward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 뭐냐면 제 기능이에요. 사람은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기능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사람은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걷는다. 뛴다. 잔다. 눕는다. 여러 가지 기능을 저 17번째 라인에 함수로 다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중어는 휴먼 하면
김중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휴먼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된 대로 얘는 기본 세팅 값은 뭐고, 그 다음에 함수를 보니까 인간이 가진 건 다 가져가죠. 뭐 김중원은 잘 수도 있어야 되고, 김중원은 누울 수도 있어야 되고, 김중원은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김중원은 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놨다가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 메시지 박스에 박은호 학생이 보이는데, 자, 은호 팍 해서 또 만들었어요. 또 휴먼 하고 만들었어. 그 박은호 학생이라는 휴먼이 또 딱 생긴 거야. 태어났죠. 그럼 똑같이 저랑 똑같은 기능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세팅 쫙. 기능들은 저 DEF라는 함수에서 말한 대로 걸을 수 있어야 되고, 뛸 수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누울 수 있어야 되고, 잘 수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금 박은호 학생 밑에 제가 보이는 사람 누구냐면 천호재 학생이네요. 그러면 천호재 학생의 휴먼 또 이렇게 만들면, 자, 천호재 학생이 딱 태어났어. 그럼 그 학생이 기본적으로 뭘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는 거는 뭐라 부르냐면 절차형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시저럴 랭귀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언어를 보면 첫 번째 절차형 언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뭐냐면 딱 프로그램 라인 첫 번째 라인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쫙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해서 OOP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를 통해서 휴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김중원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그럼 김중원은 그 휴먼에서 정의된 걸 일단 다 가져와. 물론 김중원이 운영이 되면서 김중원이 낳고 자라면서 초등학교는 어딜 다니고 중학교는 어딜 다니고 고등학교는 어딜 다니고 대학교는 어딜 다니고 뭐 살다 보니까 대학 마치고 그냥 바로 취직한 것도 아니고 뭐 석사했다가 취직했다가 뭐 유학 갔다가 뭐 취직했다가 학교 돌아왔다가 이런 게 이제 김중원이라는 함수 객체가 운영이 되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 계시는 은호 학생도 뭐 고려대학교 졸업, 뭐 어느 초등학교 나와서 어느 중학교 나와서 어느 고등학교 나와서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뭐 하이닉스 갔다가 뭐 하이닉스에서 뭐 잘 나가다가 뭐 갑자기 하이닉스에서 유학 보내줘서 유학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세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면 그것도 은호 학생이라는 객체가 이제 발전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 제목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와 객체 지향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고급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걸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건 처음에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객체 지향의 대표 언어가 이제 자바라는 언어인데 이제 그런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우고요. 이게 두 개가 다가 아닙니다. 3차 해서 또 이제 논리형 언어에서 로직 프로그래밍에서 논리형 언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배울 때 우리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이에요. 요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런 것도 많이 생기죠. 뭐냐면 우리 이번 수업할 때 처음 배웠지만 AI,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우던 AI는 진짜 컴퓨터에게 논리를 만들어주는 걸 배우는 게 AI였다면 지금은 블랙박스 모델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 기준으로 우리가 AI를 만든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둘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처럼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이런 걸 써서 AI를 만들지만 저 대학 다닐 때 완전 옛날에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이 아니라 그냥 논리를 만들어준다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철학과에서 배우는 기후 논리학이라는 과목에 유사한 수리 논리학이라는 과목을 컴퓨터과에서 배웠고 그 논리학에 근거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논리 프로그래밍이 또 따로 있어요. 논리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언어는 스킴이라는 언어도 있고 리스비라는 언어도 있고 그런 언어들이 논리형 언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종류가 있어요. 우리도 언어를 보면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있지만 한국어랑 비슷한 언어는 무슨 언어죠? 뭐 일본말이 뭐 어순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카테고리 묶이겠죠. 뭐 알타이 언어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영어랑 비슷한 언어계 또 묶일 거고 이게 막 묶일 텐데 그 계보에서 우리가 지금 파이썬은 객체 지향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절차형 언어도 쓸 수 있는 언어예요. 어쨌든 얘기가 여기까지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에 대한 구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면 일단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객체 지향 그래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정말 오랫동안 썰을 한번 풀어볼까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여러분 웬만하면 수업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제가 썰을 푸는 걸 잘 들으셔야
나중에 클래스만 봐도 저게 뭔지 이게 딱딱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저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렵긴 한데 봅시다. 이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를 우리 수업에 요거를 원래 파이썬 자체를 배운다. 그러면 요걸 파트 1부터 요 책을 갖다 놓고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배워야 되지만 저희는 객체 지향 수업이기 때문에 파이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쓰는 법과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법 배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을 아예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면 알겠지만 파이썬은 C랑 되게 비슷해서 그냥 제 강의 노트에 있는 이 코드만 돌려볼 줄 알아도 아 파이썬 그래 뭐 함수 만드는데 df로 시작한다 보다. 그 다음에 뭐 리턴해서 뭐 여러 가지 값을 출력하면 그 개수만큼 C 언어에서 리턴하듯이 리턴이 되나 보다. 뭐 함수 입력값 넣는 거는 C랑 똑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아요 C랑. 그래서 문법을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반복이니까 설명을 잘 안 드리는 거고 코드 예제로만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어떤 학생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부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걸 가져온 겁니다. 이 러닝 파이썬을 제가 이렇게 찾은 건데 이거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카피라이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어디서 다운받은지 제가 근데 이거를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저자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뭐랄까 저작권 침해니까 제가 올려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 러닝 파이썬 5판 PDF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PDF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쵸?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이 그래서 깔끔하게 문법 정리하기엔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거 말고 한 권이 더 있어요. 이제 없어졌나? 예, 어쨌든 저 옛날에 다운받아서 있나 보네. 이 책이 나쁘지 않았고요. 또 하나 더 책을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예,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거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고 또 영어로 된 것도 있어요. 사실 영어로 된 교재도 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영어로 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글 책의 영문 버전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영어가 더 편하시다고 하면 이 러닝 파이썬이라는 이 영문 책을 검색하시면 이거는 바로 나올 거예요. 요거를 한글로 싹 번역을 한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데이터 스트럭처 앤 알고리즘 인 파이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내가 좀 파이썬이랑 그 기계제양이랑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 짜는 걸 한번 해봤더니 내가 학부 때는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하이닉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 회사에서 보내주는 기회로 내가 유학을 가게 되면 야, 컴퓨터 공학으로 한번 박사도 괜찮겠다. 그러면 반도체에 쓰는 딥러닝이나 AI 기술 같은 거를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컴퓨터학과 전공인데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그럼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저는 이 책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 책도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 목차를 보시면 기본적인 파이썬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문법은 그냥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OOP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프로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걸 보고 OOP에 대한 우리 소프트웨어 학사 끝나면 이제 OOP에 대한 강의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C 언어를 배울 때는 우리 이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걸 안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책을 갖다 놓고 러닝 파이썬 이걸로 안 했던 이유는 여기 나오는 문법이 C 언어 문법이랑 너무 많이 겹쳐서 요거 하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걸 우리 C 때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스트럭처 앤 알고리즘인 파이썬에 나오는 이 OOP적인 요소는 내가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요 2장.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언제 쭉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파이썬 객체 지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소프트맥스에서 객체 지향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요 부분만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책을 권해요. 예. 이제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러닝 파이썬이라는 책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영문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앤 알고리즘 인 파이썬이라 해서 내가 만약 이번 여름방학 때 파이썬으로 자료 구조 다 한번 구현해보고 알고리즘도 구현해보고 좀 재밌게 한번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도 권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하니까 한번 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에도 보시면 그래서 크레딧 카드란 클래스를 만들면 def 함수를 만들어서 언더바 init 그러면 여기 크레딧 카드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 값들 다 들어오는 거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가 기능하는 함수들을 다 만들어 놔요. 어, 고객 정보 가져오는 거고 내가 크레딧 카드 연동된 은행 정보 가져오는 함수고 계좌번호 크레딧 카드 계좌번호 번호 가져오는 거고 한도 그 카드의 한도 그다음에 현재 잔액 이런 걸 나타내는 함수들을 쭉 이 안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휴먼이란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휴먼이 태어났을 때 init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값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기능들 걷고 눕고 자고 뭐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함수로 만들어 놓는 이게 바로 클래스의 기본 포맷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딥러닝 공부가 이런 객체 지향이나 라이브러리 쓰는 공부하는 데서 아주 딱이에요. 라이브러리 엄청 열심히 쓰고 이제부터는 이제 객체 지향도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 수업 코스에 정말 잘 맞는 예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서 요청하셨던 이제 부교재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클래스 나오는 것에 대한 기본 선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난 후에 소프트맥스 살짝 복습하고 코드 구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분이니까 30분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말씀 주시면 질문 받고 30분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사셔도 되는데 이거 인터넷에 잘 검색을 하면 PDF가 나옵니다. 네. 이게 내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 예. 하지만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책을 사시는 거를 뭐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한 권 정도. 근데 돈이 내가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예, 제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30분이 되는 순간 바로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란 뭐였죠? 우리 OX, OX 구별뿐만 아니라 이렇게 A, B, C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구별을 하는 게 소프트맥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진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AI는 yes, no밖에 대답을 못해요. 즉 어떻게 만들었었죠? 일단 선형 회귀 분석을 주어진 자료로 한 다음에 우리가 yes일 기준과 no일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넘느냐 못 넘느냐로 이진 분류를 했었는데 그 기준이 매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시그모이드 안에 집어넣고 그 시그모이드는 무조건 모든 값들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0에서 1 사이로 매핑을 시켜주니까
기준점인 0.5로 나누는 게 이제 이진분류의 학습이다. 그렇게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새로운 자료가 오면 그 모델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그 결과가 또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올 텐데 그 0.5보다 넘으면 yes 아니면 no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그거 딸랑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A, B, C를 구별하는 분류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es, no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애니까 그럼 질문을 A, B, C 중에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A, B, C 중에 하나로 대답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질문을 3번을 던져서 상대방이 yes, no, yes, no, yes, no로만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A입니까 아닙니까? B입니까 아닙니까? C입니까 아닙니까? 로 질문을 하면 이 A, B, C는 이진 분류를 통해서 A다, B는 아니다, C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A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이진 분류기 학습을 할 때 요게 지금 2차원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좌표가 있을 거예요. 뭐 각각의 좌표를 예를 들어 각각의 좌표를 얘는 뭐 3,4, 얘는 뭐 4,4, 뭐 이렇게 좌표를 만들었으면 우리 뭐 3,4 A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3,4일 때는 1, 뭐 4,4일 때는 1, 나머지들은 0 이런 식으로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를 넣어서 이진 분류기 학습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진 분류기 상에서 A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동일하게 B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B의 좌표를 넣었을 때는 1, 얘 3개의 좌표를 넣었을 때는 0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 후에 우리가 바로 입력받은 그 3개 그 새로운 좌표를 입력받아서 그럼 B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주고 C도 마찬가지로 C만 1, 나머지는 0으로 해서 학습을 시킨 후에 그 학습키, C를 구별하는 학습키를 갖다 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C인지 아닌지를 알아맞추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는 뭐라 그랬죠? A도 맞고 B도 맞고 C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유니크한 하나만이 A다, B다 혹은 C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우리는 A, B, C 셋 중에 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는 지금 그게 아니죠. 이 경우는 유니크한 하나가 아니라 시그모드 값이 0.5만 넘으면 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0.5 넘은 A도 오케이, 0.5 넘은 B는 오케이, 0.5 못 넘은 C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맞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것이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시그모이드 큰 값을 선택하는 게 맞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모이드 값이 0.5보다 크면 맞고 0.5보다 작으면 안 맞다라는 그 부분을 살짝 빼두고 우리가 시그모이드 값만 세 개를 보고 계산을 비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개념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풋 데이터가 지금 2차원이에요. 그래서 2차원의 좌표로 돼 있죠. 그래서 2차원의 좌표로 들어오면 A인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이진 분류기를 위한 W는 세로로 2칸짜리 벡터가 될 것이고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드를 이 세 개에 대해서 각각 만들어 준다는 건 코드를 세 개로 나눠 짜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 항상 2,1, 뭐 3,1, 4,1 하던 이 사이즈에 맞춰서 세로 벡터 하나가 됐는데 걔네들을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세 개를 쌓으면 우리가 한 큐에 계산해서 1바이 3짜리 가로 벡터가 나오니까 얘네들 하나하나에 시그모드를 쓰여주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 맥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걸 찾기 때문에 우리는 맥스라는 이름이 붙은 알고리즘이에요. 소프트 맥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요. 뭐 원하드 인코딩이라 해서 하나의 값이 이제는 우리가 출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개의 값이 나왔죠. 근데 그러면 이제 출력이 이제 세 개가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그다음 이진 분류기 같은 경우는 출력이 단지 하나였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예제인 시험 점수는 누가 받은 시험 점수라는 점수 하나였고 이진 분류기는 합격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1, 0이었지만 지금은 질문을 3번 던졌잖아요. A냐 아니냐, B냐 아니냐, C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의 대답이 나와서 3개의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과값이 하나가 아니라 드디어 여러 개가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A, B, C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라비아 숫자를 구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0에서 9까지 총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0이냐 아니냐, 1이냐 아니냐, 2냐 아니냐 해서 10번을 물어봐야 되고 책꽂이에 책을 쌓는 게 10개가 쌓일 거예요. 즉 책꽂이에 책을 쌓는다고 자꾸 표현하는 이거는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A, B, C 셋 중에 하나 분류하는 거면 3개,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하나 구별하는 거면 10개, 이렇듯이 분류하는 기준의 개수에 맞게 그 개수가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았으니까 코스트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얘는 근데 이진 분류를 기반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로그 기반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00이라 하면 얘는 A라는 게 실제로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A는 100, B는 010, C는 001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A가 실제였지만 estimated AI도 70% 확률로 A고 20% 확률로 B고 마지막 10% 확률로 C다라고 했으니까 A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A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0이더라고 얘도 100이 들어가니까 얘네들끼리 10에 비트가 엇갈리지만 않으면 0이 나오고 엇갈리는 순간 무한대가 나오는 함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엇갈리는 순간 무한대가 되는 코스트 함수다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가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라고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구현을 할 텐데요. 우리 구현할 때 우리 이론에서 배웠던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이제 똑같은 ABC를 구별하는 걸로 이제 구현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ABC로 구현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2차원을 만들었던 이유는 파워포인트에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는 이제 코딩을 할 거니까 4차원이든 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차원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A냐 아니냐 판단하는 세로 벡터는 4by 1이 될 거고 얘도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세 개를 나란히 쌓으면 4by 3이 되겠죠. 즉 제가 이 행렬을 갖다 놓고 이 행렬의 사이즈가 왜 4바의 3이냐라고 묻는다면 세로 벡터는 4, 가로 벡터는 3이에요. 왜 그렇죠? 세로가 4인 이유는 입력이 4니까 이걸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위해서 4예요. 가로가 3인 이유는 뭐죠? 분류 기준이 3개였으니까 3개를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쌓았기 때문에 3개예요. 그래서 1바이 4 곱하기 4바이 3을 하니까 1바이 3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시그모이드를 씌워주면 소프트맥스가 됩니다. 즉 가로 벡터 3칸짜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을 해볼 텐데요. 2.5 코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코드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우리 중간고사 어떻게 하죠? 중간고사? 중간고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어떻게 할까요? 사실 중간고사를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중간고사를 대면 시험을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30명 미만이기 때문에 대면 시험을 본다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지금 고려대학교에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지역에 계신 분, 뭐 울산이나 부산이나 해외나 뭐 호남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전주에 계시는구나. 그럼 학교에 시험 보러 한번 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어 혹시 그 정우천 학생 그 다른 과목 시험은 어떻게 봐요? 학교에 온다면 학교 오는 것도 괜찮고 학교 온다면 대면도 괜찮은데 혹시 다른 과목 시험은 대면으로 보는 게 있나요? 아직 말이 없죠. 예, 저도 이제 저희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 그,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자, 우리 이런 것도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이런 시험 어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일단 이 코드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왜냐면 시간이 오늘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험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저희 지금 학생이 총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27명인가 6명이 듣고 있으니까 차라리 1대1 면담으로 시험을 봐도 괜찮아요. 1대 면담.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학생, 뭐 제가 화면을 딱 보면서 학생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 부분은 왜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 이게 1대1 면담으로 시험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줌으로 보는 거니까 저는 대면으로 오라고는 말 안 할 거고 줌으로 봐서 녹화한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대면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녹화 형식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런 방법은 어떠세요? 한 분당 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 딱 날 잡고 쭉 저랑 같이 대면 미팅을 통해서 시험 보기. 그건 좀 별론가? 친구들끼리 시험 문제 공유할 수 있나? 여러분이 의견을 주셔야. 근데 사실 우리 지난번에 C 언어 때는 시험을 안 봤어요. 그쵸? 우리 예제 코드 실습한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객체 지향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코딩을 조금씩 여러분이랑 여러분이 코딩을 해서 제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뭔가 여러분과 함께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물어볼 테니까 일단 이 코드 설명한 후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 의견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거는 말 그대로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예요. 이 두 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고 얘는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예요. 즉 numPy 어레이 안에 1, 2, 1 자 보시면 이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좀 요새 막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세 개는 1, 2, 1이라는 네 칸짜리 벡터 2, 1, 3, 2 그다음 3, 1, 3, 4를 가지고 있으면 001, 001, 001이래요. 즉 A, B, C 중에 지금 C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맨 마지막 것만 1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개는 010, 010, 010이래요. 즉 뭐죠? 얘는 B에 해당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66, 16, 1666, 1777은 100, 100이래요. 지금 이거는 A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얘는 C고 B고 A다. 원래 C 3개, B 3개, A 2개인데 A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럼 가로로 너무 길어져서 폰트 사이즈가 작아질까 봐 일부러 이렇게 7개만 해봤습니다. 그럼 W 벡터는 아까 우리 그림으로 설명했듯이 4바의 3이라고 그랬어요. 왜 4바의 3이죠? 앞에 있는 게 4인 이유는 가로로 4칸짜리가 들어오니까 세로로도 4칸짜리가 들어야 되니까 4바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있는 게 3인 이유는 뭐라 했죠?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A, B, C 이렇게 3개를 쌓아야 되니까 3이라고 그랬고요. 각각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적용해 줘야 되니까 바이어스는 3개입니다. 이 행렬 사이즈 이해되시죠? 그럼 이 밑에를 보시면 잘 볼게요. 보시면 요게 이제 함수 부분이 되고 이게 학습하는 부분인데 우리 매번 했듯이 2001번이 돌면서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이거는 이게 출력을 위한 부분이에요. 출력.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만 보면 되냐면 내가 포문이 2001번 돌면서 run 언더바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실행을 시키고 있구나 라고 알면 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학습하는 부분이에요. 학습 부분. 그럼 얘는 우리 with tf gradient tape sg 이건 매번 쓰던 거죠. 매번 쓰던 거는 우리가 형평점 칠해보겠습니다. 이거 매번 쓰던 거예요. 매번 쓰던 거. 얘는 아니고 이것도 매번 똑같은 거 쓰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라디언트 계산해서 코스트 함수 미니마이즈 하면서 그라디언트 계산해서 걔를 그라디언트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시켜라. 이것도 이전 코드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보는 부분은 10번째 라인과 11번째 라인이에요. 자, 10번째 라인과 11번째 라인을 보신다면 X에다가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옛날부터 보던 거 잠깐만 이거 옛날부터 보던 거 이것도 옛날부터 보던 거 이것도 옛날부터 보던 거 그대로 복붙 얘도 복붙 얘도 복붙 얘도 복붙 얘는 출력을 위한 부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10번, 11번째 라인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자, 10번째 라인을 봤더니
좀 약간 이상해요. 왜냐? 이게 지금 x에 해당하는 값이고 w에 해당하는 값인데 얘네들을 곱해요. 그 우리가 알던 wx 더하기 b라는 게 일단 나오고 근데 이걸 한 다음에 w 행렬 그쵸? 우리 x 값 벡터가 들어오면 우리 이전 장의 그림으로 봤죠? x 값이 들어오면 w 곱하고 b 더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로 소프트맥스 한번 씌워주고 시그모이드를 한번 씌워주는 거죠.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즉 이 전장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가 들어오고 w라는 거 곱해서 여기 더하기 b는 생략했지만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으면 여기다가 소프트맥스를 씌워야 얘가 0에서 1 사이 값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 찾는 게 우리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wx 더하기 b까지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도대체. 얘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주던 건 x에다가 w 곱하고 더하기 b를 하면 요게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다. 왜냐? 얘를 시그모이드를 다 씌워서 0에서 1세로 만들어주고 그중에 제일 큰 걸 찾아주는 게 우리의 끝이다. 그럼 시그모이드 각각 씌워주는 건 뭐라 부르냐? 우리 이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프트맥스는 함수 씌워주면 된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씌워주고 그중에 제일 큰 거 찾아줘라. 라는 부분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걸 느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김중원이 얘기하기를 수업 시간에 얘네 다시 한번 얘네들은 다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네들은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오던 거니까요. 복붙하면 되고 우리 10번, 11번째 라인만 보라 그래서 봤는데 10번째 라인은 봤더니 x가 들어오고 w 곱한 다음에 더하기 b 하는 거. 우리 방금 이 전장에 김중원이 형광펜 칠하면서 설명한 거랑 똑같다. 근데 거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더한 다음에 그냥 끝이래. 그냥 모델 언더바 A씨가 나왔어. 뭐지? 소프트맥스 씌워주는데 도대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박은 학생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잠깐 안 계시나 보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예, 박은 학생 고맙습니다. 천호재 학생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를 왜 안 씌워줬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프트맥스는 보면 알겠지만 0부터 9까지 손글씨를 구별한다. 혹은 A, B, C 문자 3개 중에 하나 구별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사과, 바나나 구별한다. 뭐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딥러닝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진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봤지? 아까 소프트맥스 만드는 거 봤지? 이거 딥러닝에 밥 먹듯이 쓰는 거야. 모든 딥러닝 하는 연산 구조에 예를 들어 여러분 반도체 공학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 공학과 여러분 뭐 애국가 나오는 거 막 동영상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니까 막 반도체 라인에서 척척척 이게 웨이퍼 찍어놓은 거 나오잖아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불량이나 기스 검출하는 것도 요새 딥러닝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딱딱 검출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같은 데에서 불량 검출하는 것도 딥러닝을 많이 써요. 그럼 불량이냐 아니냐? 또 어떤 종류의 불량이냐 구별하는 거는 다 또 소프트맥스를 돌려요. 이거 똑같은 알고리즘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회사 가서도 나 소프트맥스 좀 구현할 줄 아는데 그러면 거기 이미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씨 좀 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그 정도로 되는 기술인데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만든 애들이 함수를 이미 만들어 줬어. 니네들이 봤지? 우리 편미분 맨날 쓰니까 내가 함수 줬잖아. 그리고 봤지? 우리 맨날 자주 쓰는 거 있으면 함수로 다 만들어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너 C 언어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셈 한번 짜볼래? 죽어. 진짜 힘든 거니까 내가 함수 만들어 줬잖아. 맷멀 이것만 쓰면 돼. 하면서 우리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러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코딩에서 고통을 안 받고 함수 그냥 갖다 쓰면 행렬 곱셈 그냥 자동으로 되죠. 우리 지금 밥 먹듯이 쓰고 있지만 이거 C로 한번 구현해 본다 생각하세요. 뭐 5 by 5 행렬과 5 by 6 행렬을 곱셈하는 걸 딱 코딩을 짜고 근데 행렬이 꼭 그렇게만 나오나 4 by 4와 4 by 4를 곱하는 거 짜고 그럼 사이즈가 무엇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이 파이썬에 있는 멜랩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를 C 언어로 짠다고 해보세요. 이거 대학원생도 짜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다 준 건데 소프트맥스도 밥 먹듯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이 밑에 요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소프트맥스를 하는 저런 거를 코스트 함수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저게 딱 만들어 놨어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만 만들면 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중원아,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너 맨날 쓰니까 코스트 함수를 내가 저렇게 만들어 줄게. 지금 분홍색으로 형광펜 친 게 우리의 코스트 함수의 코스트 함수야. 그런데 말이야, 이 코스트 함수를 쓰는 건 당연히 소프트맥스가 있는 항도에만 쓰겠지. 그러니까 내 안에 소프트맥스도 같이 넣어줄게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름 보면 tf.nn 즉 뉴럴 네트워크 그 인공신경망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인데 그 중에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면 여기까지 이름만 보면 코스트 함수를 우리한테 만들어줬구나.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드 로지스라고 뒤에 붙어 있어요. 요게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소프트맥스 함수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야. 시그모이드 같이 그런 게 내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모델을 만드는데 이 앞에다가 tf. 뭐 소프트맥스 이렇게 쓰면 소프트맥스 요 안에서 핑크색 형광펜으로 들어가면 한 번 더 적용이 되니까 2번 쓴 게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 위에는 나는 W 있고 X 곱한 다음에 B 더한 것까지만 해서 저 함수 안에 집어넣어 주면 저 함수 안에서 알아서 소프트맥스를 만드는 모델도 함수를 적용해주고 코스 함수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조금 헷갈리죠. 모델 따로 만들고 코스 함수 따로 만들면 진짜 편할 텐데 이해하기 편할 텐데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준답시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괜찮아 코스트 함수 안에 내가 다 몰빵해 줄 테니까 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해서 줘. 아씨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모델까지 내가 코스트 함수 다 넣을 테니까 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해서 줘. 그러면 내가 아니 그럼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거 안 그래도 돼. 아니야 괜찮아 너 그 코스트 함수 안에 다 넣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야 요거 하나에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넣어줘. 그럼 제가 또 그럼 학생들이 이해하기 더 힘들 텐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한 줄만 써도 되니까 이게 더 편한 거야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델 깔끔하게 한 줄 만들고 그게 깔끔하게 코스트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해. 투머치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코스트 함수 안에다가 모델 만들까지 넣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넣기 전에 모델을 끝까지 만들지 말고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만 해. 괜찮아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만 해서 내 함수에 넣어주면 내가 알아서 소프트맥스 씌우고 코스트 함수 씌워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모델이라고 보통 여러분 시중에서 이제 구글에서 찾는 코드나 시중에 받는 책 보면 저걸 그냥 모델이라 쓰는데요. 모델이라 쓰든지 아니면 그냥 통계학적인 이름을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쓰는데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모델 언더바 LC 이렇게 씁니다. LC 즉 뭐냐면 모델을 끝까지 만든 게 아니라 LC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만 했다.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돼. 근데 그건 어디 있다? 이 다음 장 죄송합니다. 11번째 라인에 분홍색 형광펜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언더바 LC를 로지스란 위드 로지스니까 로지스란 이름으로 딱 넣어줘요.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만 한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알아서 소프트맥스 씌우고 알아서 코스트 함수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레이블을 넣어줘야 코스트 함수라는 건 실제와 나의 AI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 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을 같이 넣어줘야 이 모델과 레이블의 거리를 보면서 이거 점점 좁혀가면서 진짜 실제와 똑같은 AI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줘요.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내주는 서메이션. 아까 보셨죠?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앞에 서메이션 있는 거. 그것까지만 해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다 이해가 됐죠? 그럼 출력할 때 봅시다. 출력이라는 걸 봤더니 500번마다 한 번씩 프린트를 해주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하는 건 뭐죠? 우리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건 W랑 B가 지금 학습되고 있는 거죠. W랑 B를 학습시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학습된 W와 B를 갖다 놓고 X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모델 언더바 LC를 만들고 여기 때는 드디어 내가 말이야 프린트 해줄 때는 학습할 때는 내가 다 만들 필요 없이 모델 언더바 LC까지 만들어서 괜찮아 하면서 구글 애들이 만들어준 그 라이브러리 안에다 값을 넣었는데 그래도 이거 실제로 프린트 찍어보아서 내가 제대로 만든지 확인할 때는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18번째 라인에 모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tf.nn.softmax를 딱 씌워주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델이 완성이 돼. 대신 이렇게 모델 완성을 하면 이렇게 하면 모델이 완성이 돼. 근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W가 4 x 3이고 얘가 가로 벡터니까 이렇게 4칸짜리가 와서 이렇게 4 x 3 행렬을 곱하면 3칸짜리 가로 벡터가 돼요. 이게 바로 모델 언더바 LC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tf.n.softmax 씌워주니까 얘가 지금 tf.n.softmax가 된 소프트맥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값 하나하나는 지금 뭐죠?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야 되죠. 제일 큰 거 찾아서 제일 큰 게 이거야? 그럼 넌 A야. 제일 큰 게 이거야? 넌 B야. 제일 큰 게 이거야? 그럼 넌 C야. 지금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tf.argumentmax라는 걸 붙입니다. 뭐다? max라는 함수는 뭐냐면 제일 큰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0.9, 0.6, 0.1이 있었다. 그러면 제일 큰 거 0.9네. 0.9 이러면 되는 거지만 아규먼트가 붙으면 뭐냐면 제일 큰 값이 어디에 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를. 제일 앞에 있으면 배열이니까 0, 중간에 있으면 1, 끝에 있으면 2, 0, 1, 2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값이 바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큰 값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큰 값 0이야. 제일 큰 값의 위치가 어디야? 0이야. 그러면 그럼 너 A구나. 1이야. 그럼 너 B구나. 2야. 그럼 너 C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되겠고 그 0, 1, 2라는 그 값이 그러면 이 아규먼트 맥스 즉 요거 셋 중에 제일 큰 값이 어디에 있어? 라는 거 비교하면 제일 앞에 있어, 중간에서 뒤에 있어에 따라서 얘도 0, 1, 2로 대답할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으냐? 지난번에 했죠? 같으냐? 너 1이라고 대답했어? 근데 Y 언더바 데이터를 보니까 너도 얘도 1이래. 둘 다 B라는 소리네. 봤더니 이퀄 같아. true. true를 그 앞에 있는 tf.cast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1.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리듀스 미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총 내가 8개를 테스트했는데 8개 중에서 넌 8개 다 맞췄어. 그럼 8분의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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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래서 너는 8분의 8. 그래서 너는 1. 100%의 정확도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모델 값이 나는 2야, C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Y 언더바 데이터 봤더니 얘는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2랑 1이랑 같지 않으니까 tf.equal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tf.equal 함수에 의해서 너는 false, 틀렸어 라고 나올 거고 그 앞에 tf.cast에 의해서 넌 0이야 그럴 거고 그러면 전체 8개 중에서 몇 개가 맞았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정확도를 계산해내겠죠. 그래서 정확도까지 21번째 라인에서 이 액큐리시까지 프린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우리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58분이니까 10시까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토치는 말씀드렸지만 클래스가 있죠. 이 다음에 우리 파이토치는 클래스가 있어요. 파이토치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가 클래스만 잡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설명이 되게 길어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정우철 학생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프린트 할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C 언어 배울 때 거의 극초반에 배웠던 건데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4D는 뭐냐면 D랑 F 뭐가 차이가 있었죠? D는 C 언어에서 정수를 출력할 때 썼고 F는 소수점을 출력할 때 썼어요. 얘는 뭐냐면 일단 4칸을 하나 둘셋넷 4칸을 비워놓은 다음에 프린트할 때 500이면 500 왜냐면 지금 스텝을 프린트해야 되니까 스텝을 프린트해야 되니까 스텝을 좀 몇 번 돌았나죠? 500이다 그러면 500 1000이다 1000 1500이면 1500 2000이면 2000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안 쓰고 D라고 썼으면 앞으로 정렬될 거예요. 500 1000 1500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약간 왼쪽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 드니까 얘가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게 4칸 맞춰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4D로 썼습니다. 이거 C 언어랑 똑같죠? 근데 이렇게 쓸 때 파이썬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일단 포맷을 맞춰준 다음에 점 포맷이라고 써요. 이런 포맷에 맞춰서 그 뒤에 있는 값들을 출력해 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스텝이란 값은 제일 앞에 있는 D니까 에포크 뒤에 우리 에포크 땡땡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500, 그 다음에 1000, 1500, 2000 이렇게 프린트가 될 거고요. 점 3F죠. 이거 뭐냐면 소수점 셋째까지 출력해줘라 이겁니다.
정확도를 소수점 셋째까지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아마 코스트가 있었을 겁니다. 코스트 값을 소수점 셋째까지 해서 출력을 해줘라 이겁니다. 자, 정우철 학생 이해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다 박지훈 학생이 또 좋은 질문 해줬네요. 어차피 최대값을 구할 건데 합을 1로 맞추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저거 정우철 학생, 박지훈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펜 들었죠, 여기. 얘가 솔직히 나 다 필요 없고 너가 지금 들어온 게 A랑만 비교했을 때 얼마 비슷해? 90%요. B랑 얼마 비슷해? 50%요. C랑 얼마 비슷해? 1%, 10%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 중에 제일 큰 값 뽑아서 넌 A야 라고 말해도 되지만 얘네들을 0.9 더하기 0.5 더하기 0.1분의 0.9 해서 요걸 만드는데 이거는 뭐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게 0.7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얘도 0.9 더하기 0.5 더하기 0.1분의 0.5 해서 얘를 만들고 0.5 더하기 0.9 더하기 0.5 더하기 0.1분의 0.1 해서 이 값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도 제일 큰 값이 A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어차피 최대값, 제일 큰 값을 뽑아서 A라는 걸 왼쪽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찬가지도 왼쪽도 마찬가지,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A란 값이 제일 큰 값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을 것이고 왜냐면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제일 큰 값은 여전히 제일 큰 값이겠지. 제일 큰 값이면 여전히 똑같지만 왜 이렇게 꼭 더해서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가라는 게 박준 학생 질문인데요. 사실 이건 커다란 무슨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여기 밑에 써놨지만 텐서플로에서 제공하는 원래 이게 우리 코드에서 보면 tf.nn.softmax가 썼던 거죠. 우리 제일 첫 라인에 import tensorflow stf라 쓰면서 이 tensorflow라고 쓴 게 tf라고 다 바뀌었으니까 요 함수에서 출력값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함수 만든 구글 애들이 다 더하면 1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개념으로 이론이 나왔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구글 애들이 준 함수를 쓰면 다 더했을 때 확률 1 중에서 다 더한 확률 중에서 그 중에서 A를 확률은 몇 퍼센트, B를 확률은 몇 퍼센트, C를 확률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게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별 대단한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짜서 저희한테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형광펜 칠해놓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tensorflow.nn.tensor softmax라는 함수가 다 더하면 1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박준 학생 이해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질의응답을 마쳤는데요. 중간고사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께 개개인별로 제가 15분 정도씩 할애해서 꼼꼼하게 강의 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안 보이게 화면에 안 보이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DM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른 학생들 여러분 메시지를 안 볼 거예요. 안 보고 저한테만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한 명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게 줌으로 이 미팅을 하면서 자 강의 노트 우리 18페이지에 있는 저 포문이 저렇게 돌아오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려면 이건 괜찮은 건가요? 그다음에 왜 데이터 기반의 AI가 필요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녹화하는데 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C언어 학점 받아보셔서 알죠? 저는 학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학점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학점을 짜게 주는 게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점을 잘 준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굳이 학점을 못 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학점을 너무 잘 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왠지 좀 손해본 느낌이야. 아씨 다 같이 A플 받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재밌는 걸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재밌는 거 배우고 좀 쓸모 있는 걸 좀 배우고 이제는 좀 재미를 넘어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쓸모 있는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 현업에서 우리 나중에 하이닉스 가서 실제로 반도체를 오류를 검출하는 AI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토리지에서 빅데이터 프로세싱하는 AI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회사 갔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기술을 배웠다라는 정도라면 굳이 다른 학생과 비교를 해서 내가 쟤보다 존나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똑같이 학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좀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학점을 이렇게 막 빡세게 안 주거든요. 다만
저는 A플을 주면 좀 약간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하라는 거 제때 안 하면 그때 학점이 많이 날아가죠. 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라는 거 제때 안 하면 학점 그냥 날려버려요, 제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우리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뭐 고이든 아니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거기서 학점을 많이 까도 서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학점 감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씨 비록 실수였지만 그래 그걸 학점 잘렸으면 초반에 제가 엄청 강조를 했으니 김주원 교수 강조했던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면 학점을 좀 깎을 때 별로 마음 심적인 별로 그런 아픔은 좀 덜합니다. 왜냐 초반에 약속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쭉 학점을 그 학생들만 조금씩 이렇게 낮추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도 이번도 비슷합니다. 한 7, 80% 아니면 6, 70%다 A 플러스가 나오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학점을 막 빡세게 안 주니까 우리끼리 서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만 잘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에티켓 지켜주고 우리 같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잘 유지가 되면 학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 만약에 제가 학점을 엄청 짜게 준다 봐요. 난 10%만 A 준다. 그런 교수님도 있고 저는 10%만 A 주는 교수님도 존중해요. 왜냐면 그 교수님은 그 교수님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성취할 수 없었던 성취를 하게 하는 게 우리의 교육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그 의견 존중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학점을 짜게 주는 교수님을 뭔가 블레임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학점을 짜게 주는 교수라면 1대1 면담으로 10분씩 면담하면서 시험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초미에 완전 예민해질 거야. 아씨 도대체 시험 얼마나 어렵게 나올 것이며 이게 막 학점이 막 팍팍 깎이면 나도 뭔가 이렇게 아씨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막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학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렇게 딥러닝처럼 여러분 딥러닝은 이제 모든 사람의 모든 엔지니어들의 기본이 돼 버렸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의 졸업장을 들고 졸업한 학생은 딥러닝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회사에 가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손을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 손을 놔버리면 그러면 그 학생은 진짜 공학인으로서 많이 도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 전공인데 영어를 못하는 거랑 비슷하게 돼버려요. 공대생인데 딥러닝을 못하면.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요즘 컴퓨터과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 딥러닝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딥러닝 다 잘하는데 컴퓨터과 가서 뭘 배울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요즘 컴퓨터과랑 딥러닝은 기본 중에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최상위권 엘리트를 위한 두세 명만 A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쫙 날려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딥러닝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4학년이나 3학년 후반에 배우는 진짜 반도체 공학만의 정말 끝을 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학점이 좀 빡세게 나와도 미친 듯이 해서 한두 명만 해도 되는 그런 식의 진짜 과목이라면 학점 빡세 주는 거 저 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1학년 수업인데다가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배울 때 뭐라 했죠? 우리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인 기본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패스하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딥러닝도 비슷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1학년이고 아직도 배워야 되는 게 더 많은 학생이니까 딥러닝은 끝까지 쫙 다 따랐으면 좋겠어. 일단 못하더라도 그래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으니까 내가 혼자는 못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면 그래도 야 이렇게 설계하면 될 것 같기도 해. 옛날에 배웠을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 뭐 이 정도까지만 나와줘도 전 오케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물론 A프로 못 받고 A까지 받겠지. 좋아요. 다 좋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랑 10분씩 대면으로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제 얼굴 키셔야 돼요. 왜냐면 대리 시험 보면 안 되니까. 요 화면 키시고 저랑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중간고사를 보고 질의응답으로 제가 계속 꼬리를 물면서 질문하는 식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길어졌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 시험? 괜찮죠?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전 더 힘들어요. 원래 그냥 시험 보면 1학기 때처럼 그냥 제출한 과제 제출한 걸로 그냥 쫙 좀 나가거나 그러면 아예 너무 쉽고 중간고사 시험 한번 딱 보고 그냥 1시간 시험 딱 보고 조교 보고 채점해라 그러면 저 완전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명당 10분에서 15분씩 면담하기 시작하면 4명 하는데 1시간, 26명 하는데 6시간, 저 6시간 써야 되는데 그게 끝입니까? 그 동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학점 매겨야 되고 동영상도 관리해야 되고 학과팀에 넘겨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반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찬성 의견.
지금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시면 다른 학생도 못 보니까 편하게 말씀 주세요. 예. 네, 뭐 몇 분 학생 의견 주셨는데 이제 한 분 정도만 의견을 더 받고 정리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이랑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보면 알겠지만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혼자서도 말 잘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여기 연구실 앉아가지고 주저주절 말도 잘하고 그래서 뭐 저는 학생들 뭐 코로나 되면서 솔직히 비대면이 되면 여러분들 좀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교수님 얼굴 보면서 꼭 아침 일찍 오늘같이 비오나? 비 오는 날에 학교에 나와가지고 뭐 9시까지 못 들어오면 눈치 보면서 들어와야 되고 짜증나죠.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좋긴 한데 저도 편한 건 편합니다. 그 연구실에서 다른 강의실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앉아서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사실 그래도 학생은 그래도 매번 온라인 아니더라도 가끔은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업이 좀 지난학기보다 확실히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어려운 게 좀 덜 할 것 같다. 이런 것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예, 지금 채팅으로 주신 학생들 의견이 대부분 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15분씩 쪼개서 대면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시간대는 편하게 한번 맞춰보려고요. 왜냐면 밤에도 괜찮습니다. 저 6시 학교 나와서 밤 12시에 가니까 전 밤 새벽도 괜찮고 언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편한 시간에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그걸 취합을 해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학점을 낼 거고요. 동영상 끝날 때에는 제가 학생은 몇 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릴게요. 근데 좀 그게 좀 아쉽더라도 어차피 학점 70%다 A 프로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대답했다 싶으면 그냥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시 12분인데 한 1, 2분 정도 제가 이따 나갈 테니까 15분까지 있다 나갈 테니까 지금 이제 수업 끝입니다. 편히 나가셔도 괜찮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객체쟁에 대해서 한번 알짜배기 배운 다음에 이 파이썬 코드 넘어올 거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수업 외의 말이랑 가이드라인에 잘 충실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히 나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아니면 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최명재 학생. 우리 그 코드 봐서 알지만 우리 모델이라는 건 이미 아규먼트 맥스를 했기 때문에 1 바이 3에서 제일 큰 것 값을 찾아서 그 주소 0이냐 1이냐 2를 그 셋 중에 하나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tf.equal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도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모델은 1,3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서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값이에요. 뒤에 있는 y 언더바 데이터도 그냥 y 언더바 데이터를 쓴 게 아니라 아규먼트 맥스를 썼기 때문에 그 세 개의 값 중에서 1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하나의 값을 저한테 줬어요. 그 하나의 값과 하나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수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반 3 기억하는 거 보니까 수업 굉장히 열심히 잘 들은 것 같아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최경재 학생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권호민 학생 또 있네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0.5 미만의 값이 나오면 음수인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대입하는 값들을 바꾸는 건가요? 0.5 미만이 나온다라는 건 음수인 값을 0.5 미만이 값이 나오려면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학습하는 데이터마다 틀릴 것 같아요. 권호민 학생 이런 경우를 보셨다면 이걸 좀 약간 캡처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셔도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음수의 값을 대입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학습할 때 썼던 y 언더바 데이터, x 언더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양수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A냐 아니냐, B냐 아니냐, 그렇지.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당뇨병 환자 엑셀 데이터 보면 그때는 음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양수값들을 대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수값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시그모이드 함수 보면 음수여야지 0.5 밑으로 떨어지고 양수여야지 0.5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시그모이드가 0.5, 0이라고 판단하는 0.5 미만이 되려면 인풋이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언제 극복이 되냐면 실제 데이터를 갖다 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권호미 학생도 그런 거 기억한 거 보니까 수업 내용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아주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